자, 이제 형벌에 대한 지문입니다. 이제 형벌의 정당성 지문인데, 법학 지문이 이제 최근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이제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게 흉악범죄가 많아요. 그죠? 이제 여러분 뭐, 익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 지금 일어났었죠. 그죠? 거의 뭐, 최근에 이런 흉악범죄가, 아니면 이제 이렇게 황당하게, 잔인한 살인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느냐. 그죠? 이럴 정도로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 그런 시사적 이슈와 관련해서 이제 형벌에 대한 이제 원론적인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체가요, 이 글 자체가 여러분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암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해가면서 읽는 거를 또 평가할 수 있어요, 이 지문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읽는다고 읽었지만은 생각보다, 이런 게 숨어 있었나? 그래서 요 지문은 이제 여러분들 쌤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죠? 여러분이 그 부분을 해냈는가? 이걸 한번 이제 그 평가를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가봅시다, 여러분. 자, 형벌, 동그라미. 그죠? 범죄에 대한 법률의 효과로서 국가가 범죄자에게 가하는 제재다. 그죠?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범죄자에게 하는 게 이제 형벌이에요. 이는 형법 규범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하죠. 그죠? 따라서 형법의 규범 목적을 실현하는 형벌에 관한 이론은 형벌에 관한 이론 동그라미 쳐봐. 곧바로 형법의 존재 의의와 기능에 관한 이론이 되고 궁극적으로 형벌을 정하는 양형이 기준이 된다. 봅시다. 여러분, 이제 형벌 이론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지? 형벌 이론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달라서 얘기하는 게 이제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형법의 이제 존재 의의. 존재는 이제 이제 이런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양형 기준이다. 이제 양형이란 말은 각주 나와 있죠. 그죠? 그지?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형벌 이론이 약간 형벌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양형의 기준도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이제 이런 얘기였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 읽어보시고 그 다음 달락 갑니다. 형벌의 본질이나 정당성에 대한 입장은 크게 예방주의와 응보주의다. 그럼 예방주의 세무하시고 응보주의 역세무하시면 되겠죠. 그죠? 가볼게요. 예방주의는 세모. 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어휘만 읽어도 어느 정도인지는 알 것 같은데 어떤 얘기 나올지 알 것 같아. 형벌의 법칙에 범죄 예방이 있다.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하는 게보다는 밑줄 누군가 앞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만들게 처벌한다는 입장이다. 자, 누구의 잘못을 예방하는가?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이냐라고 한다면 범죄에 대응하는 형벌을 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잠재적 범죄자이기도 한 일반인에게 겁을 준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인의 범죄를 예방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또한 범법 행위에 대한 형벌을 통해 법에 충실한 일반인은 질서의 안정감과 법에 대한 신뢰감을 또 가지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효과가 있다. 이게 이제 보세요. 읽어볼게요. 이런 걸 일반 예방주의라고 한다. 그죠? 일반 예방주의 여러분 또 체크하시고요. 이와 달리 범죄자로 하여금 이번에 이제 범죄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방주의는 일반인에게도 있고 범죄자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목적을 두는 모든 입장인데 이를 특별 예방주의로 한다. 또 표시해 두시고요. 형벌의 고통이 범죄자로 하여금 앞으로 그러한 고통을 회피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죠? 또한 교도소의 교도 과정에서 범죄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는 제사회와 프로그램이 포함되면 앞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므로 범죄 예방권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 예방주의 있고 특별 예방주의가 있는데 일반 예방주의는 이제 일반인들로 하면서 일반인에게 시범 케이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 죄지면 저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범죄자 입장에서는 와 내가 이제 이런 벌을 받았으니까 다신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나 또 한편으로는 뭐 그 과정에서 이제 재사회화를 시킨다고. 그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달락 갑시다. 예방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일반 예방주의가 그죠? 인간을 특정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한다고 주장한다. 범죄자를 타인의 범죄에 의한 수단으로 대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약화시킬 수가 있다. 그죠? 봅시다. 이제 비판이 있어요. 세 번째 달락. 비판은 뭐냐? 인간을 수단으로 대한다. 그죠? 범죄자를 수단으로 대한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 얘기고요. 그죠? 그리고 일반 예방주의, 특별 예방주의 모두 범죄에 비해 무거운 형벌을 유도할 위험성이 내재져 있다. 밑줄 그세요. 범죄에 비해 무거운 형벌을 유도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 왜냐하면 성공적 예방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형벌보다 가혹한 형벌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죠. 그죠? 딱 벌을 받는 건 무섭게 벌을 받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한편으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이제 사형제가 범죄를 예방한다. 이제 이런 논리 근거도 될 수 있는 거지. 그지? 여튼 간에 이제 그런 거랑 연결돼 있다고 보는데 보세요. 즉 예방주에 철저하게 되면 일반인의 범죄하고 위험성, 범죄자의 비하범 위험성에 따라 양형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 밑줄 그세요. 양형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죠? 이제 과도한 형벌. 잘 봐 이제. 이 지문에 요게 좀 숨겨져 있는데 좀 고난도 요소가 있어요, 사실은. 그죠? 잘 봐. 과도한 형벌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된다? 양형 기준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첫 단락의 논리를 갖다 좀 이어가 보면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고난도로 나온 거지만 자, 첫 단락 R 2번 여러분 첫 단락은 어떤 단락에 비해서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주라 그랬지. 그지? 자, 그러면 범죄자를 수단으로 대한다. 그래서 뭐다? 이 법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존중이 없다 이거죠. 그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말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형법의 존재 의의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죠? 이 형법은 사람을 갖다 수단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말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굳이 연결하자면 이게 여기에 연결이 된다 이 말이지. 그지? 예.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단락과 단락을 좀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 첫 단락의 논리를 잘 연결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거를 물어볼 수 있는 지문이라 이거죠. 그죠? 이런 부분이 부각돼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쌤 말은. 그죠? 첫 단락에서 이렇게 딱딱 찍어주고 이런 데서 약간 조금 더 명쾌하게 좀 더 명확하게 비슷하게 얘기를 해주면 연결할 수 있느냐를 물을 수가 있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출제 요소란 얘기지. 이제 평가는 이런 부분을 딱 부각시켜서 낸다는 거죠. 그죠? 이 부분 보시고 그 다음 단락 갑시다. 응보주의 역sem할게요. 범죄자의 악행에 대해 범죄자는 마땅히 그 책임을 치러야 되므로 범죄자는 형벌의 고통을 대갚음해야 된다. 대갚음 역세모. 그죠? 뭐 응보주의는 뭐 우리도 지금 직관에 맞다는 얘기도 여기도 있지만 그죠? 직관에 좀 맞죠, 그죠?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런 거. 이런 얘기 있잖아, 그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여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감정적인 논리가 또 여기에 있죠, 그죠? 자, 갑시다. 형벌은 응보 자체가 목적이며 범죄 예방은 없어요, 그죠? 따라서 응보주의에서 형벌은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그죠? 정의 실현 수단이다. 이걸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 할 수 있고. 이러한 사건은 죄 지은 자는 반드시 그에 상하는 벌을 받는다는 우리의 직관과 잘 어울린다. 응보주의에 따르면 형벌은 죄를 범한 책임과 일치하므로 형벌은 반드시 범인의 책임에 상한 것이 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범죄자의 책임이 아닌 것을 근간적으로 부정한다. 그러므로 형벌의 정도에 대해 예방주의보다 어느 정도 뚜렷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그죠? 뚜렷한 기준이다. 여러분 봅시다. 뚜렷한 기준이기 때문에 뭘 만족시켜요? 그죠? 이제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죠? 어떤 거? 양형 기준이 명확해. 이건 괜찮아. 그지? 그러니까 딱딱딱 정해진 대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러나 응보주의 역시 형벌의 본질이나 기능을 온전히 설명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잘 봐. 형벌의 본질을 온전히 설명 못한다. 왜요? 자, 범죄라는 악행에 대하여 다시 그만큼의 악행, 고통으로 대갚하는 논리이므로 복수는 보복이다. 이 말이고요. 그죠? 형벌은 범죄자에게 의도적으로 고통을 부과하는 것인데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상하는 피해, 고통을 가함으로써 밑줄, 폭력의 순환이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고요. 형벌의 목적에서 예방을 배제하기 때문에 형벌은 사회 전체의 악행, 밑줄, 고통의 총량을 증가시키기만 할 뿐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죠? 범죄자 사회복귀에 대해서도 아무런 해법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형벌을 왜 하는 거야? 그죠?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니냐? 이런 면에서 뭐가 생긴다? 존재의의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문 자체가 조금만 더 다듬으면 굉장히 수험적인 지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듬어서 문제를 낼 여지가 굉장히 많았던 지문인 거죠, 이거는. 이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죠? 첫 단락 논리 잘 보시고. 요 정도 보시고요. 마지막 단락 갑시다. 오늘날 형법학자들은 사회가 얻을 수 있는 공론적 목적 없이 범죄자 형벌을 부과하는 순수한 응보주의나, 그죠? 순수한 예방주의, 모두가 정당화되기 어렵대요. 일반 예방주의와 특별 예방주의, 응보주의 중 어느 하나만 가지고서는 형벌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자, 봐. 응보, 역세모. 응보라는 토대를 기반으로 하여 범죄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그죠? 책임 범위 내에서 예방세모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5단락 내기였고, 그죠? 6단락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들을? 사실은, 그죠? 이럴 때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지? 이제 이거 두 가지 다 하나만 일방적으로 볼 수는 없고, 뭐 해야 된다? 응보라는 것에다가 예방을 더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랬지. 그러니까 이 필자는요, 이렇게 절충을 하고 있어요. 필자 입장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글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대비되는 특정 관점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죠? 이제 형벌 이론에 대해서 이제 그 관점들을 소개하고 있고, 근데 관점들이 대비되는 관점이죠. 그죠? 대비되는 관점을 소개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 이들의 장단점도 소개합니다. 그죠? 그 다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죠? 이들을 이럴 때 절충이라고 하는 거야. 절충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이 흔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아, 이제 이런 흐름으로 흘러갔구나. 이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첫 단락에서 여러분 체크하시고 그 단락의 논리들을 한번 이제 이어보는 거. 이 부분이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예습 과정에서 조금 미흡했을 수가 있다. 그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충한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